어제 윤 대통령은 브리핑과 기자회견 내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정 갈등의 프레임으로 얘기하거나 보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이 앞에서 당정 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설 변호사님, 네. 어제 하루 동안에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가 했던 말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제가 하나씩만 뽑으면 대통령은 원활하다고 그랬어요. 비상의료 체제가 원활하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응급실, 수술실 상황이 심각하다 그랬습니다. 원활, 심각 어느 쪽입니까?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네. 네. 아니 오늘 아침에 저희 방송하러 오는 길에 이제 저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오는데 네. 오늘 어떤 한 응급실 의사분이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하루 동안 꼬박 일을 하시고 나오셔서 이제 퇴근 직전에 이제 그 인터뷰를 하고 가시는 거였어요. 네. 아침 프로그램에. 근데 지금 5명이 하고 있는 걸 혼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저께 자기가 당직을 서고 있었지만은 정말 충청권, 강원권에서도 콜이 온다는 거예요. 네. 응급 콜이. 경기도는 당연하고요. 네. 서울에 있는 응급실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자기가 어떻게 그러면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환자를 자기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 강원도에서 올라오는 환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 자기가 네. 어떻게 책임지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저는 호준석 대변인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고 보여요. 정말 당장 같이 응급실 가서 네. 이 차려진 거 말고 정말 세팅된 거 말고 네. 정말 날 것의 상황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왜 저런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대통령도 정말 저는 이 의대 정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거 과거에 어떤 대통령도 할 수가 없어. 워낙 그 기득권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네. 깨부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같이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속도 조절은 해야죠. 그러니까 네. 지금 개혁이란 것도 뭐 10년 뒤에 물론 개혁이 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서. 근데 단순히 숫자만 늘린다. 그리고 지금 뭐 응급실에 돈을 더 많이 주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환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단기적인 것도 개혁을 하면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10년 뒤만 보자. 그래서 우리가 숫자 늘릴게, 의사 정원 늘리고 돈 더 많이 줄게 라고 하지만 지금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은 지금 내가 더 수가를 더 많이 받는다 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조금 현실 인식을 좀 정확하게 하고 어떤 발표라든지 그다음에 정부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쪽에서는 우선 당장 급한 불을 좀 꺼야 되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인 것 같고요. 다른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 발짝 두 발짝 물러나다 보면 과거의 예로 봤을 때 개혁이 무산돼 버리고 말더라.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한동훈 대표. 자, 의료 공백 실타래를 풀기 위해 어떤 수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2026학년도 증원 유예 이 안이 거부가 됐는데요. 어제 하루만 해도 국민 걱정과 불안감, 사태의 심각성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말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브리핑을 전후해서 나온 발언이란 점에 눈이 뜨이는데요.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다만 그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도 잘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어떤 새로운 대안이나 돌파구가 필요할 만큼 응급실이나 수술실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저는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당국의 판단이 맞기를 바랍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분도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지만 그게 뭐 제 말이 무조건 옳다는 뜻은 아니고요. 더 좋은 방안이라든가 더 좋은 돌파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구 변호사님. 대통령의 생각과 한동훈 대표의 생각 서로 만날 수 있는 그 중간 지점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말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좀 무책임한 아니 저는 것처럼 그게 들리는데요.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상황이면 없던 약속도 잡아서 독대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비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한동훈 대표께서도 찾아가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지금 네. 다양한 채널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다양한 채널은 곁다리고, 그거는 핵심 채널 라인이 있을 때 다른 채널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오지 말라고 그래도 찾아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찾아가셔야 되고,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입장 발표해서 대통령실이 그것마저도 불쾌할지라도 찾아가셔야 돼요. 만약에 국민에게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면 국민 한 명의 생명은 국가와도 맞먹습니다. 이거는 이 일이 사고가 터지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도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받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용산 대통령실의 말대로 지금 추석 연휴까지 아무 일 없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저희가 너무 진짜 걱정이 앞섰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까지도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숫자로도 보이잖아요. 지금 응급의료실에 대해서도 5명 근무하던 게 1명으로 줄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1명 갖고 되는데 의사 중원을 왜 합니까? 전 근본적으로 말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거는 찾아가서 만나시기라도 해야 되고, 한동훈 대표께서도 더 정말 직접 정말 뭐가 욕을 더 먹고 넉마주의가 되더라도 진짜 찾아가시고 그런 메시지라도 던지셔야지 용산에서도 화답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자리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자룡 변호사께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용산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오늘 당장이라도 찾아가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